지금부터 제18대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의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노인 강령.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지난날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 업적, 그리고 민족어를 후손에게 계승할 전수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며 아래 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둘, 우리는 병로효춘의 윤리관과 전통적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힘쓴다. 셋,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선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이원 임명장을 수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전남연합회장 배기술 기아를 대한노인회 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1월 2일 대한노인회장 김호일. 임명장 부회장 황인한 기아를 대한노인회 상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대한노인회장 김호일. 임명장 인천연합회장 박용열 기아를 대한노인회 법제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1월 2일 대한노인회장 김호일. 임명장 부회장 이형술 기아를 대한노인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1월 2일 대한노인회장 김호일. 다음은 회장님 취임 인사에 앞서 회장 양력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김호일 회장님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마산 지역구에서 제14대, 제15대, 제16대 3선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국회 해양수산위원장으로 활약하셨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헌정회와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위원장이시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 치러진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제18대
대한노인회장으로 당선되시어 오늘 취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 회장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18대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의 취임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와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8대 대한노인회 회장 취임식에 전국 각처에 있는 대한노인회 연합 회장님들과 지회장님들과 여러 내빈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여러 가지 축하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한노인회 회장을 위하여 2번을 차점으로 낙선하고 3번 만에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2번을 낙선하고 3번 동안이나 도전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이 노인들의 안정된 삶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을 꼭 해내야 되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이렇게 꾸준하게 대한노인회장 자리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제가 3선 국회의원이 되던 2000년도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7%를 넘어서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는 노인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국회의원들의 연구 모임인 국회 노인복지정책연구회를 창립을 하면서 대한노인회 회장단들을 초청해서 국회에서 이 단체가 결성되면서 제가 회장을 맡아서 우리나라 노인 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끄집어 올리고 또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TV, 라디오 대담을 한다든지 신문이나 잡지에 많은 기고를 하면서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온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2017년에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이 85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들이 한 5년쯤 후에는 20%를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노인 수명이 길어져서 노인 인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만은 노인을 위한 복지 현주소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2015년 통계를 보면은 세계 노인 복지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44점을 받을 정도로 아주 노인 복지 문제가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가 뒤떨어지고 있는 태국도 34위, 베트남도 41위, 필리핀도 46위, 스리랑카도 50위, 중국이 52위, 타지키스탄이 58위인데 우리나라는 96개 국가 중에 60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만큼 열악한 환경은 여야 정치인들이 노인 문제에 무관심했고 또 정부는 힘이 약해서 노인 복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부담이 되어져서 보건복지부 당국에서는 노인 복지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노인 복지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OECD 가입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1위이고 빈곤하다 보니까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쓸쓸하면 찾을 곳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이 1인 5명의 나라가 현재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열악한 환경이 너무나 내 눈에 아른거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2000년도 삼선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 노인복지정책연구회를 창립해서 노인복지를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에 20년에 이르는 오늘까지 대한민국 현재의 노인복지정책위원장을 맡기까지 외길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100살까지 사는 100세 시대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장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노인들의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받침이 되어지지를 못해서 장수가 축복이 되지 못하고 재앙이 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한노인회가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 일에 선두에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저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고 16개 연합 회장님과 245개 시군구 지회장님과 대한노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분들이 저와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 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불탈 때에 반드시 이 나라 노인들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인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노인회가 앞장을 서야 되고 대한노인회 연합회장님과 지회장님들이 앞장을 서야 되는데 지금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에 불과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지원 못 받고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 못 받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회장님들이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밖에 판공비를 조달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근회가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매진하지 못하고 명예직에 불과한 그런 근무 상태에 있고 뒷받침해야 될 직원들도 복지관 직원들의 절반도 못 되는 급여 상태에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찌 회장님들을 받침하며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받을 수 있고 사무실 운영비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한노인회가 빨리 사단법인을 벗어나서 대한노인회 법에 의한 법정단체가 되어져서 국비를 조달받는 단체가 되어져야 대한노인회가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노인을 선도하는 그러한 대한노인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노인회가 법정단체가 되어져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은 지금 회장님들의 판공비가 최소한도로 한 달에 200~300만 원은 지급될 것이고 직원들도 평균 우리나라 직장의 급여 수준으로 향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상근직으로 매진해서 이 나라 노인복지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이 법을 연내에 꼭 관철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건복지부가 배려를 해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만은 대한노인회 자체가 사단법인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제대군인 단체인 재향군인에도 재향군인의 법에 의한 법정단체고 퇴직경찰도 대한민국 재향경호의 법에 의한 법정단체입니다. 그런데 약 1000만인 회원을 거느리는 대한노인회가 수만 개가
사단법인인 그런 사단법인에 불과하다는 것은 너무나 시대 현실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대한노인법을 국회에 제출해야 마땅하겠지만은 우리가 급해서 의원입법으로 이 일을 추진을 할 때에 보건복지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해서 빨리 대한노인회가 제 모습을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시군구 조직은 그 시군구의 노인을 대표하는 단체인데 시설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노인복지관은 복지법인이 가지고 있고 노인의 단체 수장은 아무런 시설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만 하고 있는 이러한 모순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다가 노인들의 건강 정진과 문화생활을 위해서 노인 문화건강정진센터를 건립하려는 청원을 내서 그것이 통과돼서 보건복지부에 이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지혜의 노인문화건강전시대가 건립되어져서 회원들에게 체육과 건강과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당당하게 지회장, 연합회장의 노릇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꼭 실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회가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경제적인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한노인회 부설로 학술용역연구원을 설립해서 정부기관의 각종 학술용역을 수입 맡아서 처리하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대한노인의 예산을 비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인지원재단을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찬조금을 많이 받을 겁니다. 앞으로 정경련 회원사와 대한노인회와 공동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재벌들에게 한 기업이 한 100억씩 대한노인회 기금을 내도록 제가 설득해서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시간 여유가 많은데 텔레비를 틀면은 노인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노인회 부설 노인방송국을 설립해서 우리 노인들이 즐겁게 프로그램을 보고 문화생활과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국을 꼭 설립해서 천만 노인이 시청을 많이 하면은 시청률이 높아져서 광고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방송국이 엄청난 흑자를 내어서 여러분들의 복지에 쓰일 기금을 만들어주는 효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사회복지 최우선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노인회 부설로 사회복지대학원 대학교를 꼭 설립해서 우리 연합회장님이나 지회장님이나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매진할 것이며 많은 사람이 수강하면은 이 학교도 흑자가 낮아서 여러분의 복지에 큰 노릇을 하는 옥동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노인회가 국가와 지방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돈을 벌어서 자급자족으로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을 열심히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100세를 사는 우리 노인들이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주 외롭고 썰썰한데 설문조사를 하니까
하루에 만원, 한 달에 30만 원은 최소한의 용돈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답을 하는 노인이 절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노인들은 기초수급자 외에는 3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방을 다니다 보니까 나는 노인인데 직업도 없는데 벌이도 없는데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초수급자가 아니니까 나한테는 30만 원 안 주는데 나는 집 가져서 그래도 재산세라도 국가 내는데 땡전 한 번 국가 안 내는 사람만 30만 원 주고 나도 노인인데 나도 수입이 없는데 왜 나는 30만 원을 안 주냐 하는 그러한 불평을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토일, 우리나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공무원이나 기업체가 일을 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에 일당제 노인사원을 두어서 노인들이 토일에 주민센터에 가서 근무를 하든지 기업에서 일당제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부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또 문화재를 발굴하는 현장을 내가 가보니까 젊은이는 힘이 좋아서 꼭대기를 가지고 힘껏 파다 보니까 땅 밑에 있는 문화재가 파손이 많이 되더라. 그러나 노인들이 하니까 조심스럽게 하니까 문화재가 파손이 안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 발굴하는 이 현장은 노인 전담 일자리로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듯이 노인의 적합한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노인들이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을 대한노인회가 앞장을 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자리를 주어도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만 최소한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최소한의 용돈을 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노인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경로당에 나와서 서로 어울리고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경로당을 폐쇄했기 때문에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335 짝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있는 모습은 안전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경로당에 나오면은 회장이나 총무가 정부가 요구하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경로당 문을 개방하는 것이 오히려 코로나 병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빨리 개방해 주셔야지, 안 그러고 무질서하게 335 짝을 지어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높은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루속히 경로당 개방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결책을 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포부도 있습니다만은 저의 취임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신 박병석 국회의장님, 정세균 국무총리님, 그리고 각 정당 대표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대한노인회 중앙회 제18대 회장으로 김호일 회장님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김호일 회장님은 국회의원 시절 함께 원내 생활을 같이 한 선배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의원 시절에도 노인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분입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뜻이 틈실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노인들의 삶이 좀 더 편안한 나라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850만 노인의 행복 시대를 열어나가시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김호일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대한노인의 모든 회장님들께도 한 분 한 분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노인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300만 회원 여러분을 대표하실 김호일 제18대 대한노인회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에 영상으로라도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김호일 회장님은 삼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시며 탁월한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노인 정책 전문가로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오셨습니다. 특히 제16대 국회에서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국회 노인복지정책연구회를 창립하여 여야 국회의원 100여 명과 함께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오셨습니다. 3당 체제였던 15대 국회 때는 원내 제1당의 수석 부총무로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3당의 협치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김호일 회장님의 소통과 화합의 정신,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높은 전문성은 대한노인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노인회 회원 여러분, 대한노인회는 812만 명의 어르신을 대표하는 단체로 그동안 어르신의 복지 향상과 권익 신장을 바탕으로 어르신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5년 뒤인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지금부터 노인 1천만 시대를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 보장을 국정과제로 삼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일자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 또한 확충해가고 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 예방부터 돌봄까지 원스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많이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모두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회원 여러분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노인 1천만 시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호일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대한노인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입니다. 제18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김호일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국 지부 지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장님께서는 국회의원 시절 노인 복지와 건강, 일자리 등 노인 관련 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의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힘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대한노인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호일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올립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우리 노인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정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대한노인회 관계자 여러분들과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제18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김호일 회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대한노인회가 노인 어르신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역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가족 중에 노인이 있다면 그 가족은 보석을 가진 것이라는 말처럼 노인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의 보석과도 같은 귀한 존재입니다. 노인 어르신들의 지혜가 세대와 세대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받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100세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의 바람일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일군 역군들이신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보다 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예산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우리 어르신들이 겪는 일상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우리 어르신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노인회와 김호일 회장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환절기에 어르신들의 각별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김종철입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호일 회장님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노인 권익, 노인 일자리, 노인 복지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셨던 그런 회장님이십니다. 저희 정의당도 이번에 OECD 선진국 수준의 노인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그런 공약으로 선거에 임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인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10만 원 이상 상향하여 폐지를 줍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노인들께서 없어지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노인 여러분들의 어떤 요양 문제라든가 병원비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공약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의당의 노력을 계속 대한노인회와 함께 이뤄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취임하시는 김호일 회장님과 더불어서 전국 시도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시군구 지회장님 모두 건강하시고 정의당과 함께 좋은 노인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꼭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입니다. 이번에 제18대 대한노인회장으로 당선되신 김호일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김호일 회장님께서는 과거에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때도 노인복지 정책 연구에 매진해 오셨고 지금도 실질적인 노인복지 향상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힘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노인 권익 향상을 위한 대한노인회와 신임 회장님의 활발한 활동 기대합니다. 저희 국민의당도 입법 및 정책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김호일 회장님의 취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님께서 일정상 바쁘셔서 참석을 못해서 축하 메시지를 같은 당 고영현 국회의원님께서 대신 전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제18대 중앙회장 김호일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어르신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주역이십니다. 식민 착취와 전쟁, 가난을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습니다. 지금은 경험과 지혜로 대한민국을 더 나은 길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대한노인회는 어르신들의 권리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어르신들을 더 잘 모시기 위해 고민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대도 감사합니다. 다음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님께서 축하 인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한노인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실 김호일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대한노인회는 1969년 창립 이래 노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셨습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도록 노인 일자리와 자원봉사 활동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한노인회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호일 회장님은 이번 선거에서 많은 대의원분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신 만큼 앞으로 대한노인회의 큰 발전과 노인분들의 권익을 위해 힘써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도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하시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를 통해 노년기 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는 기초연금 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로 확대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노인 일자리 74만 개를 마련하였고 내년에는 6만 개를 더 마련하여 총 80만 개의 일자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내년도 어르신 관련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13.4% 증가한 18조 8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르신 1천만 시대를 대비해서 활기차고 편안한 생활을 하시도록 적극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일 회장님과 대한노인회 회원 여러분, 대한노인회가 800만 노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역량을 발휘하여 정부의 초고령 사회 준비에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김호일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갑 출신 윤영석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대한노인회 18대 신임 회장님으로 김호일 전 삼선 국회의원님이신 김호일 신임 회장님께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하신 전국의 지부 회장님들과 임원님들 그리고 내빈 여러분 대단히 축하의 말씀과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노인회는 800만 어르신들을 대표해서 우리 260만 회원들께서 함께 노인복지 정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서 또한 우리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헌신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의 위대한 영웅이십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기적을 이룬 주역이십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뤄낸 주인공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무한한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임 김호일 대한노인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김호일 회장님과 함께 우리 대한노인회가 크게 발전하시기를 바라면서 어르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축하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김호일 회장님 18대 회장님으로서 취임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만 우리 800만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사회에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부모님을 잘 모시는 우리 어르신을 잘 모시는 게 저는 선진사회고 복지사회고 민주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장님 옆에서 모시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하고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호일 회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마 3선을 하신 3선 3번을 도전하신 만큼 훨씬 더 의욕적으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김성태 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제18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김호일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한 우리나라가 노인이 행복한 어떤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가 김호일 회장님을 중심으로 이것을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함께 노력하고 매진하겠다는 제가 결심을 또 여기 자리에서 드립니다. 또한 이번 이사에서 통과된 초고령사회 미래연구원을 발족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연구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노인들의 건강과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우리 회장님이 하시는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새로운 노인회의 싱크탱크로서 최선을 다해서 보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대한노인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일 회장님의 건승을 기원드리고 여러분들 대한노인회 구성원 지회장 여러분들의 함께 힘껏 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